주식, 펀드 같은 전통 자산은 물론 부동산, 명품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고 거래, 유통하는 걸 STO라고 하는데요. 대선 주자들이 주요 공약으로 STO를 내세우면서 제도 도입,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해외 사례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에 대해 취재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공약으로 STO가 언급되면서 토큰 증권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개념과 함께 주요 공약 내용을 살펴봐 주시죠. 네, 토큰 증권이란 주식이나 펀드 외에 부동산과 그림, 명품 같은 이 다양한 실물 자산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활용해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을 하고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금융 상품을 뜻합니다. 적은 돈으로도 이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고가의 자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코인, 또 지식재산권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런 MZ세대들의 투자도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유망 분야로 꼽히는데요. 대선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내놓고 분위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STO가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과 혁신경제의 전략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을 디지털 금융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디지털 자산산업 육성을 강조를 했고, 국민의힘 역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STO 법제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토큰 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경제 성장을 견인을 하고 또 관련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영토 확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이 신시장이 열린다라는 점에서 주요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들이 좀 어떠한가요? 네, 주요 증권사들은 STO 전담 조직을 꾸리고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은행권도 컨소시엄에 합류를 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 또 SKT와 동맹을 맺었고, 삼성증권과 우리은행 또 NH증권은 K뱅크와 각각 협력을 하면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LS증권은 신개념의 STO를 추진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100년 가게 식당에서 매출 채권을 기반으로 이 투자 계약증권을 발행을 하고 이를 자유롭게 유통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유안타증권의 경우 코스콤 주관의 토큰증권 증권사 공동망 구축에 참여를 하는 한편 K컬처를 타겟으로 한 상품을 법제화 이후에 조속히 출시를 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일반 기업 중에서는 STO 선두주자로 꼽히는 IT센 글로벌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신규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본 토큰 증권협회와 협력을 해서 현지의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도 타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각 기업들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서서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에게 혁신 사업의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 상황들을 좀 체크해봤고 현재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토큰 증권을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본과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들은 STO 법제화를 이미 마쳤고요. 거래도 활발히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부동산, 비상장 주식, 채권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은 소니그룹이 계열 인터넷 전문은행을 신설해서 토큰 증권 판매를 비롯해서 블록체인 인프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이온도 토큰 증권화를 했으며 연 5%의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STO 투자자에게 제시를 하면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경 없는 서비스를 시행을 하면서 실물 자산 기반 STO에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도 STO 발행 대상과 규모 확대 등 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인데요. 금투업계의 말을 들어보시죠. 해외는 그 토큰 증권, 토큰화된 그 기초자산의 특성에 맞게 발행 규모가 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도 토큰 증권의 기초자산이 뭔지를, 그다음에 그 특성을 잘 파악하고 발행 규모를 좀 합리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국내 금융당국들, 규제 당국들이랑 같이 해서,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가디언 같은 데도 같이 좀 들어가서
발맞춰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도 보고 같이 연구도 하는 그런 기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 국회 분위기를 좀 비롯해서 지금 법제화 여부라든지 이런 쟁점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대선 후보들이 이제 주요 공약으로 STO를 내세움에 따라서 선거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미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이 있는데 법제화 추진의 속도가 더욱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공감대가 이미 충분히 형성이 된 데다가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를 통해 신시장 형성을 지원한다는 생각이고요. 기업들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상품 아이디어를 상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보다 더 낮추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규제보다는 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또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외국회사, 금융기관 또 법인들의 투자 허용 등을 통해서 정부 국회 차원의 파이를 좀 더 키워달라고 적극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법제화 동력이 확보된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